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일렉트릭 발표를 맡게 된 리서치사팀 팀장 김시현입니다. 복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산업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발전소의 송전과 배전으로 발전은 크게 나뉘고,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변전소, 그 다음에 배전 변전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이나 공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전력 시장은 두 가지로 송전선의 길이로 알아보았고 변전소 수로 변전 시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송전 시장은 2006년부터는 연 1%의 성장을 보여주었고 변전 시장은 연 3%의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거래량은 연 5%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전력 시장은 사양 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양 산업인데 왜 제가 가져왔냐?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매크로 분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함으로써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부담감이 더 늘어났고 그에 따른 에너지 설비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후반부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고압 변전소, 그 다음에 선반용 변전소, 그 다음에 그냥 변전소, 그 다음에 회전기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까 가져온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1차 변전소와 변전소를 보시면 네모난 것들이 보일 텐데 흔히 말하면 요거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 분석의 사업 내용입니다. 전력기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 배전기기, 그 다음 회전기기가 차지합니다. 변압기의 점유율은 2018년도까지 동사 그리고 고압 차단기 점유율 또한 동사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군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전력기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매출 추이의 경우 수출이 국내보다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20년대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동률은 19년도 100%를 넘겼던 때 이후로 지금 많이 감소한 70%에서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추이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냐면은 여기에 따르는 원자재는 강판을 사용하는데 이 강판은 철광석 가격을 후행하기 때문에 중국 주요 철광제 가격, 그 다음에 철광석 가격이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OCF와 FCF 캐펙스입니다. 캐펙스는 19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OCF는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FCF의 흐름이 되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OCF와 FCF의 차이는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층 개선된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앞서 말씀드린 뭐 에너지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전력 시설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일단 중국이 3분기 총력전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보내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독일 또한 에너지가 모자람에 따라 석탄 발전으로 다시 돌아가며 새롭게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IRA 법안에 따르면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지원하며 태양광 관련된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쪽에서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굳이 현대 일렉트릭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을 선택하면 괜찮을 건데 왜 현대 일렉트릭이냐 하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바로 그 법인입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스위즐랜드에도 있고 인디아에도 있고 중국, 상해, USA, 아라비아 등 각 국가에 있고 앞서 보여드린 해당 네 국가, 그 다음에 독일은 유럽으로 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의 지역에서 모두 다 법인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를 따기 더 편하고 심지어 연결 매출률
5%는 사우디 전략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옴시티에서 좀 더 우월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우선 저는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사용하여 BEP를 계산하였고, 이 BEP를 통해서 그 당기 순이익의 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고정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캐펙스가 크게 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1% 정도 늘어나는 걸 기점으로 보았고, 종업원 급여는 인근 상승률과 현재까지 상승률을 고려하여 10%로 설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는 18년도, 19년도를 제외하고 성장률로 구하였고, 임차료는 연 38% 감소하는 시스템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경상연구비는 노멀하게 1%로 주었습니다. 변동비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18년도로 돌아간다면 현 가격에서 33% 정도 빠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원자재비도 4년 동안 33%가 빠진다고 보면 1년에 8% 정도 빠지는 걸로 가정하였습니다. 재고자산도 현 기조를 유지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수주가 막 나가는 타이밍이라 굳이 쌓아둘 것 같지 않았습니다. 19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된 18년도, 21년도 평균에서 시장 성장률 5%를 때렸습니다. 법인세는 고정으로 하고 1% 정도 증가로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BEP는 21년도까지 적자인 BEP와 매출액을 보았을 때 당기순이익은 적자인 모습을 보여주고 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예측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경우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경우는 첫 번째 워스트 케이스, 두 번째 노멀 케이스, 세 번째 베스트 케이스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주 금액은 최근 수주 금액을 분기당 금액으로 바꾸어 계산하였습니다. 따라서 2계약당 금액은 100만 원은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13,531, 5계약의 분기당 금액은 33,827, 5계약의 1년 매출액 금액은 67,655의 형식으로 구하였고, 해당 기업의 평균 OPM인 4%를 통해서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워스트 케이스의 경우는 기업의 연평균 성장률 6%만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케이스는 계약 건수에 비례하여 값을 구한 다음에 OPM을 통해 영업이익을 구하고 거기에 감가상각비를 더하여 에비타를 구하였습니다. 케이스를 나눌 때는 노멀 케이스의 수주잔고의 경우 동일 피어그룹 내의 재룡전기라는 변압기 기업의 수주가 매출액 대비 수주잔고가 14배까지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상황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7%를 7배를 고려하였습니다. 베스트 케이스의 경우가 7배를 고려하였고, 노멀 케이스의 경우 그거의 절반인 3.5배를 고려하였습니다. 22년도부터 EV를 구할 때는 19년도, 20년도, 21년도 부채 평균을 구하여 더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19년도, 20년도, 21년도 평균으로 빼주었습니다. 큰 이견이 없는 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 그리고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저평가인지 좀 더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워스트 케이스, 노멀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워스트 케이스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의 경우 매출액이 BEP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이룰 것을 예상합니다. 노멀 케이스입니다. 매출액이 BEP를 22년도부터 넘으며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스트 케이스입니다. 22년도부터 흑자 전환을 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스트 케이스의 이제 노멀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를 보았을 때 저는 밸류에이션을 EV 에비타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PER로 계산 시 적자인 워스트 케이스를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따라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의 경우 EV 에비타는 21, 20, 19, 노멀 케이스의 경우는 22년도 12, 23년도 8, 24년도 6, 베스트 케이스의 경우 22년도 8.6, 23년도 5.2, 24년도 3.6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선은 EV 에비타의 업종 평균입니다. 업종 평균의 EV 에비타입니다. 22년도를 보시면 EV 에비타의 노멀, 그 다음에 노멀 케이스와 베스트 케이스의 경우는 저평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스트 케이스는 고평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현재처럼 수주가 계속 지속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24년도 역시 지금의 가치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적정 주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고 매수함으로써 전력 인프라가 확대되는 시국에 좋은 수익률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